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때로는 수천 년의 역사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일본 건축의 가장 깊숙한 곳에 새겨진 무려 1500년이나 된 백제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문장!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일본 스스로가 사용하는 건축 용어들,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DNA처럼 이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 사계불이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건축 도구입니다. 일본 건축 현장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해요. 사계부리는 보시는 것처럼 실 끝에 줄을 매달아서 완벽한 수직선을 잡는 모든 건축의 기본 중에 기본인 도구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바로 이 단순한 도구의 이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그렇죠. 만약 이 단어가 순수한 일본어가 아니라 고대 백제 기술자가 현장에서 외치던 말이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진 것이라면 어떨까요? 마치 언어로 된 타임캡슐처럼 말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타임캡슐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사계부리를 한번 쪼개볼게요. 사계랑 부리. 사계는 뭔가를 내리는 동작, 부리는 뾰족한 모양.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일본어 같잖아요. 하지만 바로 이 조합 속에 고대 우리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겁니다. 고대 언어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건너가잖아요. 그럼 그냥 마구잡이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을 따릅니다. 바로 이 언어 DNA 법칙이 우리가 1500년 전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받침소리의 변화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말 동사 숙이다의 어근인 숙을 한번 보세요. 이 받침 기역은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발음하기 쉽게 개라는 열린 소리로 쫙 펴집니다. 그래서 숙이 사계가 되는 거죠. 아하, 줄을 아래로 숙여 내리는 그 동작이 사계라는 소리로 그대로 굳어진 겁니다. 신기하죠? 두 번째 법칙은 더 흥미롭습니다. 추의 뾰족한 끝 모양, 이게 꼭 새의 부리처럼 생겼죠? 바로 그 부리의 비읍 발음이 일본어로 넘어가면 종종 히읗이나 후 같은 소리로 바뀝니다. 그래서 부리가 후리로도 들릴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. 숙이다의 숙이 받침소리 변화 법칙에 따라 사계가 되고 주의 모양인 부리가 음운 법칙과 결합해서 부리가 된 겁니다. 즉, 숙여서 내린 부리, 이것이 바로 사계부리의 진짜 정체였던 거죠. 암호 해독 완료됐습니다. 그러니까요,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계부리는 단순히 단어를 빌려온 차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거기 부리 좀 숙여봐 하고 외치던 그 옛날 백제 장인의 생생한 목소리, 그 자체가 일본어라는 코드 속에 보존된 거예요.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만약 이 사계부리가 그냥 우연의 일치, 딱 하나뿐인 예외라면 좀 시시하겠죠?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.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이게 하나의 거대한 패턴이라는 증거예요. 기술 시스템 전체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증거 말입니다. 일본에서 최고의 기술자를 타쿠미라고 부르죠. 이 단어의 뿌리는 놀랍게도 기술을 닦는다는 우리말 따끔에 있습니다. 원리는 아까 숙이 사계가 됐던 것과 똑같습니다. 따끔의 받침 기역 소리가 쿠라는 열린 소리로 바뀌면서 타쿠미가 된 겁니다. 이게 그냥 언어학적인 상상이 아니에요. 일본의 정사인 일본서기에 명백히 기록된 사실입니다. 백지에서 건너온 사찰 건축 기술자들을 테라다쿠미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. 절의 장인, 즉 기술을 닦는 사람이란 뜻이죠. 언어와 역사가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입니다. 그럼 테라다쿠미의 테라, 즉 절은 어디서 왔을까요? 이건 역시 고대 백제에서 절을 뜻하던 데라라는 말이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가 테라로 정착된 겁니다. 일본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, 그 이름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죠. 자, 건축의 뼈대인 기둥, 일본어로는 하시라라고 합니다. 이 단어는 무거운 지붕을 아래에서 받치다라는 우리말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. 아까 사계부리에서 봤던 그 브가 히읗으로 변하는 음운 법칙 기억나시죠?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받치다가 하시라가 된 겁니다. 동작이 그대로 사물의 이름이 된 거죠. 자,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. 우리는 사계불이라는 작은 도구에서 시작해서 장인, 사찰, 기둥에 이르기까지 일본 건축의 핵심 어휘들이
모두 하나의 뿌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 표를 보시죠. 장인인 타쿠미는 기술을 닦는 사람이고 테라는 백제어 데라에서 하시라는 바치다에서 왔습니다. 심지가 나무를 깎는 대패 칸나조차 나무를 깎나라고 묻는 듯한 우리말에서 유래했죠. 이건 단순한 단어 몇 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기술 체계가 고스란히 이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. 도구의 이름, 기술자의 이름, 건축물의 이름, 그리고 핵심 부재의 이름까지 모두 같다면 이건 단순한 문화적 영향을 넘어섭니다. 기술의 시작점, 즉 기원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. 1500년 전 백제 장인의 목소리는 일본 건축 현장의 암호처럼 남아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쓰는 다른 단어들 속에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?